안녕하세요. 레몬마트의 학생 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 꽃다발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방법으로는 일단 꽃을 그려야 돼요. 어떤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지를 먼저 구상을 해서 어떤 꽃을 그릴지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핀터레스트에 있는 카네이션 꽃다발 사진들을 참고를 했고요. 그냥 빨간색, 분홍색 꽃만 있으면 조금 눈이 피로하고 또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으니까 비슷한 계열이나 잘 어울리는 계열의 다른 꽃도 조금 그려 넣었어요.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꽃을 여러 송이를 그리면 되고, 저처럼 그냥 중간 정도로 하고 싶으시면 대여섯 송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카네이션을 3송이를 그리고 그 외에 꾸며줄 수 있을 만한 받쳐주는 꽃을 3송이 정도 더 그렸습니다. 저는 채색을 할 때는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칠하고 색연필로 다듬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저는 그냥 수채화 물감을 좋아해서 많이 쓴 거고 특별히 꼭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물감은 신한에서 나온 SWC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고요. 또 홀베인 물감도 조금씩 섞어줬어요. 그리고 붓은 바바라 실버 70R을 사용을 하는데 호스는 8호랑 4호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수채화 붓들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저는 다른 붓들보다 이게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붓 자체가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어서 물 조절을 처음 할 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로 한번 익히면 다른 붓을 사용할 때는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조금 비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자꾸 작게 그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큰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붓은 호수가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붓을 한번 써볼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색연필은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프리즈마 72색 색연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실수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프리즈마 색연필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한동안 다시 못 사고 있다가 대학교에 가서 알바비를 벌어서 그걸로 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알바비로 일본 여행도 갔다 올 계획이 있어서 큰 돈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72색을 다시 샀는데 만약에 그때 더 많은 색깔을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원래 색연필 많은 색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어차피 다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뭔가 평소에 물감을 많이 써서 그런가 물감은 어떤 색이든 내가 원하면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색연필은 내가 색깔을 조색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있는 색깔 위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는데 그 색이 색연필 중에 없으면 그때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연필은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많은 색깔을 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여유롭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색연필을 처음 사본다거나 하면은 72색 정도면 충분히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물감이랑 색연필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암만 좋은 물감을 써도 종이가 별로면 그 물감의 좋은 느낌을 종이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수채화를 할 때는 무조건 수채화 용지를 사용해야 돼요. 수채화 용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다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수채화 용지라고 적힌 걸 사신다면 그 안에선 이제 내가 써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파브리아노에서 만든 수채화 용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채화는 누군가가 수채화 재료를 추천을 해줬을 때 뭔가 그게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진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로 그림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을 다 그리고 나면은 가위로 하나씩 오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용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종이가 두꺼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핑킹 가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뾰족뾰족한 질감을 자르는 데에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손목이 아주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실 땐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눈 팔다가 피를 보면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 오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꽃다발에서 그 포장재 역할을 할 만한 종이를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각대봉투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연한 갈색 색상으로 꽃을 감쌌을 때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을 했고요. 일단 긴 타원 모양으로 잘라보고 나중에 다듬어 가면서 정확한 크기를 맞추면 됩니다. 풀은 목공풀을 사용했는데요. 막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목공풀이 종이를 붙일 때 되게 잘 붙더라고요. 딱풀이나 투명풀? 그거는 좀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만들기 할 때 목공풀 사용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순간접착제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순간접착제는 손에 묻었을 때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게 되고 종이가 약간 너덜너덜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 만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인데 저렇게 붙이면은 꽃이 뒷부분이 조금 달랑달랑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닐 같은 걸로 꽃을 한 겹 감싸주고 풀칠을 해도 예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더 포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종이로 만든 거 위에 비닐 재질이 들어가면 거기서 소재가 달라져가지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분위기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풀칠하기 전에 한번 대보고 그게 더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리본도 달아줬고요. 저게 열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날개 부분에 메시지를 적어서 선물을 하면 진짜 완성입니다. 그럼 모두들 화목하고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